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수면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건강 365 포인트 쏙쏙 신경과 전문의 한진규 원장과 함께합니다. 여름이고 이 장마철 후텁지근한 날씨인데요. 사실 잠을 설치다 보면 그 다음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커피를 집어들기 일쑤거든요. 이 커피, 이 일상생활 하는데 좀 그 순간만큼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10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오전에 한 잔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잠을 못 자서 이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보상하려고 자꾸 졸려온 뇌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낮에 또 활동 안 하고 졸려오면 밤에 또 자면 사이클이 깨져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해야 돼요. 햇빛을 보고 움직이면 하루를 버티면 그 다음날 잘 수 있는 또 찬스가 생기니까 아침까지 커피는 10시간 해봤자 저녁 9시 전에 커피가 빠져나가니까 밤에 자는데 영향을 안 주지만 점심 이후에 커피는 안 돼요. 그거는 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커피 문화가 더 오래된 나라 가보면 아침에 그 커피숍에 줄 많이 서 있어요. 출근할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침에 그 가보면 벼 있어요. 점심에 막 줄 서 있어요. 막. 네. 아침에 출근하기 바빠서 커피 그 줄 쓸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커피를 드시려면 많이 지금 먹는 나라가 됐는데 시간을 오전으로 더 땡겼으면 더 의학적인 베이스에서 훨씬 더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차 이런 것에 또 집착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상치 이런 거 먹으면 졸립다 이런 거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치를 먹여도 이제 검사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김치도 먹여보고 저랑 그때 데이터를 상의했는데 이게 다 한 거예요. 음식에서 진짜 좋은 걸 찾아보자 했는데 그게 거의 안 나온 거죠.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그래서 바나나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배가 터지게 먹여도 배불러도 잘 수는 있지만 그게 당장 먹는다고. 우유를 먹어도 그게 우유 때문에 배가 불러도 줄 수 있지만 그게 데이터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잠을 잘 자는 것보다는 잠을 방해하는 음식이라도 내가 알자. 맞잖아요. 방해하는 음식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밤에는 원래 너무 많은 기름진 칼로리 높은 걸 먹으면 이제 위가 더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커지고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너무 이제 과식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치맥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수면에는 안 좋죠. 기름도 지고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뇌파가 뒤집어지거든요. 처음에 자는 것 같지만 나중에 빨리 깨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되도록 이제 되도록이죠. 피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식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음식을 여름에 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선별하면서 최소한 밤에 방해되는 음식은 저희가 찾아서 조금 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면 장애를 떠올릴 때 보통 코골이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단순 코골이는 병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한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코골이 어느 정도일 때 본인이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일단은 코 고는 거는 거의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숨 쉴 때 숨 쉬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공기가 헛되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셨는데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돼? 엔진이 고장나잖아요. 그래서 자는 도중에 호흡이 문제가 되면서 나오는 잡음이에요. 그러면 호흡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산소 공급이 부정확하게 자는 도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를 고는데 이 수면 검사를 통해서 산소가 부정확하고 그로 인해서 심장하고 뇌파에 이상 기후가 시간당 5번이 나오면 그걸 무호흡이라고 그래요.
숨을 멈추는 게 무호흡이 아니에요. 그럼 내 코골이가 산소가 떨어지고 심장 내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검사해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골이가 심하면 의심을 해야 돼요. 병이 있을 가능성이. 그럼 심장 뇌에 부담이 되면 심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병들이 생기죠. 이제 혈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당뇨가 생기고,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부정맥이 생기고, 뭐 뇌질환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낮 동안에 일주일에 4회에 점심 먹고 주간 졸림이 생기면 하루를 못 버티는 거예요. 산소가 떨어지니까. 이러면은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뭔가 후유증이 생기는 걸 무호흡증이라 그러니까 아, 내 코골이가 무호흡증으로 가고 있고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우리 남편이 코를 고는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올라갔다 그래요. 아, 그럼 이 코골이가 벌써 산소가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구나. 우리 남편이 코를 고는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했던 말 자꾸 우기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러면 벌써 어때요? 뇌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혹시 이 코골이가 뇌에 산소가 가지 않을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하고 뇌에 어떤 안 좋은 징후가 있으면 그 코골이는 병적인 코골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골이의 그 심각성 그리고 코골이의 어떤 위치나 이런 종류도 다를 텐데요. 소리만 들어도 이 코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양압기를 써야 할지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소리로는 알 수 없는 게 막 숨을 쉬면서 공기가 헛돌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죠. 근데 무호흡증 환자는 조용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막 코를 골다가 요즘은 조용해. 좋아졌대. 좋아진 게 아니라 코골 기운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우리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코골인 기운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숨을 아예 안 쉬는구나. 그래서 정상인 사람도 조용하고 무호흡도 조용해요. 그래서 차라리 코를 골면 중간이니까 아는데 무호흡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더 늦게 와요. 조용하니까 숨을 잘 쉬는지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코골이는 호흡장애니까 나이가 들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점점 나빠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코 고는 원인이 5개예요. 코, 목젖, 혀, 기도, 폐 기능. 이 5가지가 전부 다 원활해야 호흡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혀 위는 수술이 쉬워요. 혀 위는. 뭐 코도 수술이 쉽고 목젖도 수술이 쉬운데 아까 원인 중에 코, 목젖, 혀, 기도, 폐잖아요. 근데 혀 아래가 몇 개, 혀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이제 수면 검사를 하면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로 막혔는지 알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기도도 자꾸 처지고 또 폐 아까 잘 때 렘수면일 때 횡격막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노화되면서 복잡하게 나와서 이 수술로 하면 좋은데 자꾸 의사들이 해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 재발이 아니라 자꾸 이게 엉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호흡 박자도 다 맞고 아무 산소도 안 떨어지고 그냥 목젖만 쳐줘서 이렇게 소리만 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수술로 깔끔하게 하지만 아까 뭐 산소도 떨어지고 혈압도 생기고 무호흡도 있으면 원인이 복잡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압기는 호흡 운동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중환자실에서 우리 어머님이 산소가 떨어지면 인공호흡기 끼죠. 왜냐하면 그 산소가 떨어지면 아직은 인공호흡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산소가 떨어지면 이미 무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환자실에서 우리 어머니가 산소 떨어지는데 뭐 응급 코골이 수술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골이라는 거는 산소가 안 떨어져야 되고 아무런 병의 문제 없이 소리만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리로는 뭐 양압기 쓸지 수술할지는 모르고요. 오히려 소리가 덜 날수록 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원인이 다 노화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술은 쉽지 않고 오히려 양압기 치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덥다 보니까 이제 숙면을 위해서 밤에 열대야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에 의지할 때가 많은데요. 계속 틀어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 때는 꺼놓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런 숙면을 위한 냉방기 사용의 요령이랄까요? 일단은 아까 체온이 떨어져야 쉽게 잠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밤에도 더운 열대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더우면 몸에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인면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에어컨 선풍기를 같이 쓰면서 주위의 온도를 떨구면 몸의 체온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잠이 들면 몸의 체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또 에어컨을 켜놓잖아요. 그럼 몸의 체온은 떨어지고 계속 그 에어컨을 틀면 추워지거나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잠들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타이머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에어컨 꺼지면,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잠들고 또 1시간 정도만 타이머 걸어 놓으시면 인면에도 문제가 없고, 잠이 들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